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이야기 주제입니다. 네, 여러분들 공기업 시내 직장, 공짜 붙은 직장 아시죠, 여러분들? 공무원, 공기업, 공사 뭐 이런 직장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겁니다. 요즘 젊은 층들 계속적으로 거기 막 취업하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죠. 거기 들어가면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요? 바로 정년 보장이죠. 정년 보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보다는 나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회사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군가 뭐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13년 동안 한전 계열사를 다니면서, 그리고 또 한전 계열사의 8년차 공기업 차장으로서 근무해 본 결과, 과연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 맞는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 스스로 저만의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혹시나 공기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는 공기업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2006년도에 졸업 4학년이었죠. 대학교 4학년 때 운이 좋게도 취업을 했는데요. 첫 직장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한전 계열사의 공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제 스스로도 공기업을 준비해서 다행히 빨리 졸업하기 전에 제가 4학년 때 취업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 제 동기들 중에도 가장 빠른 편으로 취업을 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오면서 안정적으로 근무를 계속했고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업무 강도는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스트레스도 많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직장생활 나름대로 하면서 많은 경험도 했고, 공기업이 이런 분위기구나. 또 물론 각 공기업은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해 보는 게 10년 이상 근무해 본 결과 공기업이 이런 회사구나, 이런 분위기구나, 그리고 이런 조직 문화구나. 그리고 또 8년 정도 제가 관리자 차장으로서 제가 근무를 해본 결과 관리자는 이제 이렇게 하는 생활을 하는구나. 점점 어느 정도 제가 대충 이제 생활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공기업, 공무원, 공사 뭐 이런 기업들이 과연 신의 직장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뭐 보신 분들 중에 공기업 준비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공기업 실제 다니신 분들, 또 공무원이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그런 공무원 공기업들을 가진 또 가족분들, 또 친구, 친척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공기업 다니는 그 공기업이 과연 신의 직장인가의 질문을 딱 했을 때 제 스스로의 대답은요, 저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 예전에는 신의 직장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니기 이전에 한 20-30년 전이었죠. 그때는 정말 신의 직장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기 이미 이전에 선배님들 보면 예전에 얘기만 들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선배님들 그런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때는 정말 근무 환경 좋았구나, 연봉도 많이 받고, 누가 얘기하죠. 하는 일에 비해서 정말 연봉도 많이 받고 철밥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기업이. 그렇지만 지금은 좀 점점 힘들어져 가는 그런 현실이구나. 제가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불과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죠. 제가 나온 지 3개월, 4개월째 가네요, 이제. 정말 회사 쉽지 않다. 공기업이라 해도 다 똑같은 공기업이 아니거든요. 매출에 대해서 요즘에 워낙 공기업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공기업들의 방망 경영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다 알죠. 요즘에 웬만한 정보들은 인터넷 뉴스가 더 빠릅니다. 뭔가 일이 있다 하면 바로 알고, 비리가 있다 하면 바로 언론에서 바로 터지기 때문에, 물론 잘못은 공기업 해당하는 그 직원 또는 임직원 그 사람들이 다 잘못한 게 맞죠. 뭔가 비리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 그 사람들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몇몇 그 사람들 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지금 나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공기업이 제가 지금 고용 관련돼서만 오늘 제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과연 신의 직장이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라든지 대기업 다니신 분들 또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기업 다니면 정말 신의 직장에 다니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점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이유가요, 지금 우리나라 이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90년대, 제가 90년대 아니죠, 2000년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공기업 인기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대기업 인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저희 대학교 선배들이 회사 다니고 취업할 때만 해도 한창 경제 성장이 막 엄청나게 되던 그때 시절에는요, 공기업 안 갈래 했거든요. 왜냐면 대기업 가서 연봉 많이 주고 그때 가서는 고용 불안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나갈 일도 많이 없었는데, 이게 점점 우리나라가 저성장으로 길로 들어가면서 고용의 불안이 점점 오는 거죠. 대기업 다니면 점점 이렇게 퇴직하는 나이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한 최근 한 5년, 6년, 아니 제가 취직할 때 10년 전까지만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대기업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면서 공짜 들어가는 기업, 회사, 요즘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등학교 인터뷰에 보면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보면 나중에 공무원이 될래요? 이렇게 학생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벌써부터. 그리고 제가 지금도 보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만 들어가도 자기 그 해당되는 그 원래 전공이 있잖아요. 그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바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도 엄청나게 제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은 공무원, 뭐 돈은 좀 적게 받더라도 고용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인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증대될 것이다. 그런데 왜 아까 말씀했던 왜 신의 직장이 왜 아닌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많이 가려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근데 왜 신의 직장이 아니라고 그러는가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신의 직장. 그러니까 이 신도 불우할 직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누가 얘기하면 이 계속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으로 가고 내가 정말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잘릴 위험이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또는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회사적으로 내부적으로 뭔가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이런 걸 아닌 이상에는 거의 회사에서 잘릴 일이 없습니다. 뭐 대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온다거나 내가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만 해도 바로 그냥 뭐 명단에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공기업은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신의 직장이 아닌 것인가? 여러분들, 제가 뭐 예전 회사를 막 심하게 뭐 비난하려거나 까려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요, 아주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공기업 다니는 직원들의 보통적인 특색, 성향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발전하려고 하는 뭔가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팩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정말 특별하게 무언가를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비리라도 이런 게 없으면 내가 실적의 고하에 따라서 내가 아니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회사를 내가 잘릴 위험은 없거든요. 내가 정년까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업무 강도가 대기업처럼 엄청나게 높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주어진 업무만 하면 되지. 나는 상사만 시킨 대로 하면 되지. 그래? 그것만 해야지. 여기서 남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유 시간. 그 시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좀 더 성장하는데, 내가 좀 더 또는 재테크나 투자를 하는데 그 시간을 쏟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제가 본 결과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좀 냉정하게 보면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기업 또는 중소기업 다니시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비율이 더 낮다는 거죠. 이유는요, 대기업 제 친구들만 봐도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이미 벌써 제 나이 때 되면 위기의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고 언제 뭘 해야 되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머리가 트인 애들,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애들은요, 그 전부터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또 다른 이직 준비를 한다든지 또는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계속적으로 뭔가 나의 커리어를 올릴 수 있는 만한 또는 나만의 재테크 투자를 할 수 있는 만한 계속적으로 뭔가 자기 개발을 한다는 거죠. 책을 읽거나 또는 모임을 간다거나 주식 투자 모임을 또 간다거나 또는 부동산 투자 모임을 간다거나 또는 강의를 간다거나 유튜브 또는 책 본다거나 이렇게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는 친구가 많은 반면에요, 제가 계속적으로 근무했던 그 공기업에 다니는 동료들을 보면요, 사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스스로 정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노력해가지고 내 자신을 뭔가 업그레이드를 할 만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말 찾기 드물다.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공기업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다니던 그 회사에는 거의 없는 게 팩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누가 그런 얘기 하죠. 신의 직장이 아니고 신이 저주한 직장 또는 신이 버린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포기했다는 거죠. 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정말 열심히 했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 거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토익 공부하고 열심히 자격증 따고 열심히 학과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취업 관련해서 시험도 치고 논술도 보고 다 했습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는데요. 그 들어간과 동시에 내가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거 알거든요. 내 스스로. 암과 동시에 취업을 딱 하고 나서는 모든 게 쫙 그냥 수직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노력이. 왜냐? 나는 그만큼 노력했거든요. 취업하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이 번아웃이라는 거 있죠. 다 타가지고 완전히 뭐 내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또는 공무원, 공사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회사 다니고 나서 취업을 하고 나서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하는 그런 비율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나 지금 안정적이거든요. 내가 뭔가 안 해도 돼요. 회사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상사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요. 더 이상 내 노력, 내가 뭔가 내 스스로 자기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회사에서 하라고 하긴 하죠. 하지만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영어 성적을 내라? 의무사항 아닙니다. 그냥 다니면 되죠. 회사 다니면 되고 내가 원래 할 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매년마다 뭘 해야 되고 승진이 되냐 아니면 바로 잘려야 되고 승진이 된다 해도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언젠간 나와줘야 되고 책상을 치워야 되고 또 다른 뭐 대기 발령해서 다른 전혀 내가 이제까지 했던 업무와는 다른 쪽으로 발령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요. 공기업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내 스스로 발전해서 뭔가를 업그레이드하고 내가 고수가 되고 아니 뭔가 내 스스로 발전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는 환경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을 그렇게 제가 예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죠. 부동산 투자에 관련해서. 왜냐하면 주변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2011년도부터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뭔가 이 회사 내에서 멘토를 찾고 싶고 그런 선배가 있으면 부동산 투자를 먼저 했던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묻고도 싶고 같이 대화를 하고 싶고 좀 교육도 받고 싶고 같이 밥도 먹고 제가 뭐 사드리면서 커피도 한잔 대접하면서 뭘 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싶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같은 회사 내에서 멘토라든지 저의 롤모델 찾기가 힘들었다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눈을 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외부로 저는 눈을 돌린 거죠. 재테크 모임 카페, 동호회, 외부 강의 이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만 있으면 그 물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올바른 방향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 방향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사 다닌다 또는 공기업 다닌다 해서 과연 신이 이게 신이 불허하는 직장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과연 공기업 다닌다 해서 나중에 퇴직할 때까지 내 자산이 엄청나게 많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정년까지 꾸준하게 보장되고 월급도 점점 올라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초봉은 낮지만 계속적으로 근무 연수가 올라가면 호봉이 올라가고 내 연봉이 계속 올라가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 나중에 정년퇴직할 때 정말 떵떵거리고 내가 정말 회사 생활 정말 열심히 해서 투자로서 돈을 많이 뿌려서 회사 퇴직해서 나간다고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공기업 다니는 데서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기업 다니는 데서 내 그 통장에 돈이 계속적으로 현금이 쌓여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착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30년, 40년 꾸준하게 고용이 안정돼가지고 월급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누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정말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 저 사람 정년까지 60세, 65세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많고 부동산도 많을 것 같고 주식도 많을 것 같고 뭔가 엄청난 부를 이루어서 나가는 것 같아. 하지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드물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은 많아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때까지 벌었던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도 의아한 거죠. 후배들이 봤을 때 저분이 퇴직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도 많이 듣거든요. 다 들리잖아요. 얘기가. 저분이 예전에는 잘 나갔다가 지금 퇴사해서 나가서는 뭐 작은 빌라를 하나 겨우 전세 얻어서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퇴사해서 앞으로도 한창 나이인데 현금 흐름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제가 들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분들이 3, 40년 동안 저렇게 안정적인 공기업을 다니면서 월급도 많이 받았는데 그 많은 연봉이 다 어디 갔지? 그 돈이?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돈을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상관없이 그 돈을 신입사원 때부터 어떻게 차곡차곡 잘 관리해서 나의 원칙과 투자 방향성, 나의 재테크랑 마인드를 잘 형성해서 어떻게 그 돈을 잘 관리했는가 아니면 못했는가에 따라서 공기업 다니든 중소기업 다니든 대기업 다니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물론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 더 확률적으로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연봉이 더 높으니까요. 종잣돈을 더 빨리 마련할 수 있기,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그 확률만 높은 거죠. 그분들은 준비를 안 하고 뭔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대비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들 중에는 몇몇은요, 힘든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뭐 소기업, 중소기업 다니면서도 꼬박꼬박 종잣돈 마련해서 그걸로 종잣돈 마련해서 최근에 뭐 분양권도 투자해서 또는 내 집 마련도 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이 친구들이 훨씬 더 부로 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첫 주제, 기업, 공짜 붙은 직업이 과연 신의 직장이라고 과연 딱 질문을 던졌을 때 100% 그건 아니다. 100% 그것은 정답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 과연 공기업 공무원 공사 다닌다 해서 다 부자가 되고 다 그게 신의 직장이고 다 누군가 떵떵거리면서 다 부러워할 직장일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요, 공기업 다닌다 해서 또 대기업 다닌다 해서 내가 어깨 힘주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뭐 소기업, 중소기업 다닌다 해서 내가 막 기죽고 다닐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내가 종잣돈을 빨리 키워서 투자를 해서 내 자산 규모를 만들 것인가는 내가 어떻게 지금 그 돈을 잘 활용하는가, 어떻게 잘 분배해서 그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잘 투자를 잘 하는가에 대해서 달려있는 거죠. 공기업 다닌다 해서 무조건 부자 된다. 공무원 해서 내가 나중에 뭐 돈을 뭐 많이 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실 필요도 없고요. 공기업 다니는 친구 있다 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단 한 가지, 이 친구들의 노력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내가 놀거나 뭐 했을 때 이 친구들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열심히 준비했다, 그거는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과연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근데 그 공기업, 대기업 들어가서도 투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뭔가 자산 규모를 늘리는 뭔가 생산적인, 뭔가 발전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 정말 올바르게 생활하고 있고 올바르게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공기업 다니고 있다고 해서 대기업 다니고 해서 어깨 힘주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갑질하고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고 돈을 막 함부로 펑펑 쓰고 해외여행 막 가고 모아놓은 돈 없고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이 친구들요,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10년, 20년 뒤 과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도 10년, 20년 뒤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똑똑히 보십시오. 그때 가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나는 지금부터 돈을 적게 벌지만 이 돈을 잘 활용해서 잘 모아서 재테크에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부터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 10년, 20년 뒤에 역전, 아니 2배, 3배 더 훨씬 더 잘 살고 더 큰 부자로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반드시 신의 직장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다니신 분들보다 더 생산적으로 더 노력하시고 더 활발하게 나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시간 투자하시면 훨씬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부자, 더 많은 선량한, 그리고 마음이 긍정적인 부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해볼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 다니셨던 분들 그런 시스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았다는 거고요. 스스로 내 커리어를 올리려고 내 스스로 뭔가 부동산 투자 또는 뭔가 투자, 내 스스로 가치, 내 자산의 규모를 늘리려고 그 시간과 그 노력을 투자하시는 분이 정말 극히 드물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요, 꼭 공기업 다니는 것이 성공한 인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꼭 어떤 회사,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그게 꼭 성공의 열쇠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회사를 다니는 것에 따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받는 월급 어떻게 잘 모아서 그 종잣돈을 빨리 키워서 내 자산 규모를 어떻게 빨리 늘어가는 것이 성공에 관한 열쇠, 그게 키포인트가 아닌가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볼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영상 도움되셨습니까? 도움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쉬었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